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가을학기 기전융합 종합설계2의 커브 드레인 디텍션 팀의 장찬희입니다. 저희 팀원은 박영지, 윤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김영근 교수님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커브 레인 디텍션을 왜 해야 되는지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기존에는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프리비어스 리서치, 그리고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는지 리서치 메소드,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실험했는지 익스페리먼트를 간단하게 다루고, 또 저희의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짧은 비디오 영상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운전자를 보조하는 Advanced Driver Assistance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들은 많은 경우 직선의 경우에만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차 바로 앞에 있는 곳에만 그 디텍트를 차선을 인식을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커브 레인, 즉 곡선 차선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실제로 도심이나 고속도로에는 커브 레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곡선을 인식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길의 방향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이제 레인 디텍션의 기술을 좀 더 완성도를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연구인데, 기존 연구에서 비스네이크 메소드라는 방법은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썼는데, 이 방법을 쓰면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곡선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매우 속도가 느리다는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 필터라는 기술을 써서 레인 디텍트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레인을 영상을 프레임별로 한 게 아니라 레인이 계속 연속적으로 트래킹이 된다는 점이 있어서 이제 오후 검출률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역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실 이 논문 연구가 저희가 이제 기반으로 한 연구인데, 이것은 벌드 아이 뷰 이미지를 사용하고 아웃라이어 이펙트를 미니마이즈하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또 빠르고 또 강인한 차선 인식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곡률이 좀 작은 경우에만 한정이 돼 있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이 연구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이고 또 실시간으로 검출이 가능한 속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거에서 이제 이 기존 연구의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도 동일한 성능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프리 프로세싱, 그리고 커브 디텍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는 IPM이라는 프로세스로 이미지를 보면은 원근 효과 때문에 이제 도로가 갈수록 좁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미지를 실제 도로가 평행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를 구하고 또 호모그래피 매트릭스를 구해서 이미지의 영상을 IPM 매핑을 해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실제 도로가 평행한 것처럼 영상에서도 차선들이 평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영상에서 이제 저희가 도로에서 차선 성분을 빼고 나머지의 성분들은 최대한 지우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템플릿 매칭이라는 방법을 썼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도로에 대한 어떤 가설들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IPM 영상에서 구한 차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 그리고 차선의 두께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 그리고 차선의 그 픽셀 값은 도로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들을 사용해서 2 곱하기 5 사이즈의 커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3칸은 도로 차선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끝에 있는 2칸은 도로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널을 가지고 전체 이미지에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특정 스코어 이하의 값은 트레스홀딩을 해주어서 어떤 값 이상의 값만 영상 결과 이미지에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직한 직선만 결과에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직한 직선을 찾은 것은 영상에서 밝은 값의 특정한 두께의 수직한 선은 차선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차선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었지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선 이외의 정보, 즉 아웃라이어가 많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들의 영향을 줄여서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렌색이라는 방법을 썼는데,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최소 자승법을 쓰면은 저희가 원하는 곡선이 아닌 다른 곡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렌색 기법을 써서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원하는 곡선을 피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 중에서 랜덤 샘플을 몇 개를 잡고 그걸로 스플라인을 그립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얻어서 그 스플라인 곡선에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거는 중간 과정에 나오는 곡선인데, 이렇게 된 경우는 점수가 작기 때문에 이 과정을 10번을 했을 때 최종으로 나오는 그 곡선은 점수가 가장 높은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렌색 스플라인 피팅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웃라이어의 강인한 곡선 피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렌색 프로세스에서 스코어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스코어링을 하기 위해서 길이와 각도 정보를 사용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가장 긴 직선의 경우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calculation load가 비교적 더 많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각각의 샘플 포인트에서 호리진탈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호리진탈 라인이 검출된 곡선과 만나는 점을 체크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다면 이 점은, 이 샘플은 곡선을 그리는데 도움을 준 샘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들의 개수를 측정을 해서 가장 많은 샘플의 서포트를 받는 곡선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거는 기존 연구보다 이제 좀 더 심플한 칼큘레이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렌색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웃라이어에 강인한 곡선 피팅을 하였지만, 보신 것과 같이 렌색을 하여도 랜덤으로 점들을 뽑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 그림이 끝까지 안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수평한 선을 그려주었고, 그리고 이제 IPM 이미지에서 레인 인포메이션과 겹치는 부분의 선을 이어서 렌색 결과를 좀 더 곡선 차선 전체에 맞도록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알고리즘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곡선과 달리 직선은 그 베니싱 포인트의 움직임을 측정을 함으로써 그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곡선의 경우에는 이게 적절하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곡률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도로마다의 곡률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오류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네게티브 펄스, 미검출된 경우고요. 두 번째는 포지티브 펄스, 오검출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 프로세싱 페일리어로 선은 제대로 검출이 됐지만 마지막에 이거를 확장하는 것이 잘 안 된 경우고, 네 번째는 선은 제대로 그려졌지만 앞에 차량이 있어서 약간의 차선이 아닌 차량을 검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의 경우가 나오면 이거는 오류라고 판단을 하였고, 모든 프레임을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7GHz 프로세서에서 실험을 했고요. 640에 480 픽셀 사이즈 이미지를 약 1400장 정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35fps 속도를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91.23%의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정확도가 비교적 낮게 나온 것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제대로 검출이 됐지만 익스텐션이 안 된 경우도 오류라고 봤기 때문이고, 그리고 한쪽 차선이만 검출이 됐지만 이것을 저희가 도로의 넓이를 알기 때문에 복사해가지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검출률이 조금 낮지만 그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차선을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저희는 커브를 디텍트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또 다가오는 도로의 방향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작동을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근데 저희 그 알고리즘의 약간 부족한 점은 앞에 흰색 차량이 있을 경우 흰색 차량을 도로로 착각하여서 검출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평지가 아니라 약간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있는 경우에는 좀 검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사인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차선과 구분을 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고, 또 곡률이 너무 큰 도로에서는 아직까지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레인 차선의 그 두께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두께가 다른 차선이 나온 경우 그거를 차선으로 인식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더 다음 이제 나아가서 연구할 것은, 저희가 밝은 날에만 실험을 했는데 좀 더 다양한 로드 컨디션에서 실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의 사인에 좀 더 강인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커브에도 검출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좀 더 개발하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저희의 알고리즘 설명이 전부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저희 결과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흰색 선은 이제 차량의 중심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차량이 도로의 중심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가운데 있는지 도로의 오른쪽에 있는지 이거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는 항상 도로 중심에 나타내고, 이제 앞에 다가오는 커브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앞에 왼쪽 커브가 있으면 왼쪽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굿 레인 키핑은 차가 그 차선에서 20% 미만으로 벗어나지 않았을 때 굿 레인 키핑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얀 차량이 앞에 있는 경우 가끔 가다가 차량을 잘못 이렇게 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가 20%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 배경 화면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여기에 워닝 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에 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처럼 도로의 사인을 차선으로 잘못 인지하여 검출하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 레인 디텍션 팀의 연구 결과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